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침엔 커피와 빵, 점심엔 막 급하게 도시락이나 뭐 라면, 저녁엔 막 피곤해서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진 않으셨나요? 우리 몸의 세포는 30조 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중 약 3천억 개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즉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 세포의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 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병원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 자연의학에 좀 기반을 둔 이 자연의학은 자연치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요쪽에 집중해서 좀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서양에서도 이런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 즉 생활 습관 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음식, 운동, 수면, 뭐 스트레스 관리 같은 이런 일상의 생활 습관이 질병의 예방과 치유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이에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자연치유 그 원리와 같은 뭐 의미의 이야기들인데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자연의학에서 말하는 이 자연치유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 100명의 의사가 있다. 하지만 그 의사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좋은 재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루에도 약 3천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세포의 재료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즉 음식은 약이 아니라 세포를 짓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핵심은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내 세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약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밥상의 재료를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은 내 안의 의사를 깨우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침엔 커피와 빵, 점심엔 막 급하게 도시락이나 뭐 라면, 저녁엔 막 피곤해서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지만은 그 밥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진짜로 느끼면서 먹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짓는 재료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30조 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중 약 3천억 개가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즉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 세포의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 이건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주는 연료가 아니라 세포를 짓는 건축 자재입니다. 단백질은요, 근육과 효소,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잖아요. 지방은 세포막과 호르몬의 재료죠. 탄수화물은 에너지 원천이에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세포 내 대사의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의 질입니다. 이 정제된 설탕,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주식이 돼버리면은 이 재료의 질이 아주 확실히 떨어져 버립니다.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나무와 철근 이런 것 대신에 부서진 두식된 재료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질이 곧 세포의 질이 되고 그리고 건강의 질을 결정합니다. 대사와 면역, 노화를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지들이 많죠. 그중에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 연구에 따르면요, 정제된 당과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세포에서 염증 유전자 발현이 2배나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30% 정도가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연 어떤 식물 기반의 식단을 한 그룹이 혈액 내 염증 지표가 40% 이상 낮다고 얘기해요. 특히 또 NK세포의 활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즉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세포의 행동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원장님, 저는 잘 먹는데 왜 이렇게 막 피곤할까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요, 진짜 음식이 없습니다. 뭐 가공식품, 단음료, 정제 탄수화물, 뭐 산화된 기름,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 세포는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 음식들이 들어오면 세포막은 결국 딱딱해지고 산소와 영양소의 흐름이 자꾸 막히고 결국 피가 탁해지고 염증이 계속 쌓이게 돼요. 겉으로는 배가 부르지만은 세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음식이 아니야. 나 이걸로는 일 못해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피곤한 거예요. 자연 치유를 하려면 세포를 만드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연의 재료로 먹게 해요. 가공되지 않은 재료 그대로 잎채소, 뿌리채소, 뭐 통곡물, 제철 과일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둘째는 먹는 순서를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밥보다요, 샐러드, 단백질보다 채소가 먼저 먹어야 돼요. 혈당 산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면서 이게 바로 당 독소를 줄여주는 원료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루 한 끼라도 뭔가 의식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 세포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만약 먹는다면 아마 섭취량보다는 음식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저한테 온 한 60대 남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간암 수술 후 늘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항암 부작용으로 입맛을 잃은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늘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몸이 늘 부어 있고 잠도 깊이 못 자요. 저는 그분한테 거창한 뭐 음식 재료 대신 몸속에 긴장을 유발하는 내 몸 속에 있는 독소부터 비우자고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해독을 좀 열어주고, 점심에는 채소와 발화현미 중심의 해독 식단 이렇게 좀 드시라고 그러고, 저녁엔 기름진 음식 대신에 뿌리채소 수프를 좀 권장했습니다. 3주쯤 지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상하게 막 피로가 좀 덜 느껴져요. 손발이 따뜻해지고요. 밤에 이제 잠이 잘 와요. 몸속에 피가 맑아지자 몸이 바뀌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검사 수치보다는 얼굴빛이 먼저 변했습니다. 세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진짜 좋은 음식은 약보다 빠르게 몸의 해독 의사를 깨운다는 것을 그분이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 회복도 하루하루의 어떤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끼의 이 선택이 내 몸의 세포를 바꾸고 그 세포가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은 세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꼭 한번 새겨보세요. 이 인식이 바뀌는 순간 내 몸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정크푸드가 만드는 세포와 자연식품이 만드는 세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크푸드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이것은 정크푸드라는 뜻이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뭐 좀 자극적으로 들리지만은 영양소는 거의 없고 몸에 해로운 성분이 가득한 음식을 뜻합니다. 감자튀김, 도넛, 사탕, 탄산음료,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고 그 안에 또 설탕, 소금, 뭐 기름, 첨가물이 과도하게 들어있죠. 결국 정크푸드는 배는 부르지만 세포는 굶게 만드는 음식이에요. 몸은 에너지를 얻었지만 세포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진짜 영양소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크푸드는 세포의 독소, 쓰레기는 늘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자연식은 세포의 생명력을 키운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식사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저는 뭐 특별히 나쁜 거 안 먹어요. 응? 하지만 하루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과자도 들어있고 빵도 들어있고 커피도 들어있고 탄산음료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루 한두 번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겉보기엔 말쩡하지만 정크푸드 같은 이 가짜 음식에 우리 세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산화된 기름이나 정제당, 방부제, 인공색소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음식들이 들어오면 결국 피는 탁해지고 세포는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됩니다. 피로물질이 쌓이게 되고 염증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배가 부르지만은 세포는 탁한 그 독소 속에서 모세혈관의 혈류 흐름까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자주 붓고 자꾸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요, 뭐 정크푸드만 뭐 이렇게 나쁜 음식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의학에서는
그 음식이 자연 그대로인가 아니면 가공된 것인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구마, 여러분들 다 생각 속에서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생고구마는 비타민과 효소가 살아있는 이건 해독식품 맞습니다. 건강한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익혀서 많이 드시잖아요. 불에 익히면 당이 농축돼요. 그래서 당독수가 생기는 물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을 붓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먹었을 때 그렇겠죠. 즉 같은 고구마라도 세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포를 깨우고 다른 하나는 세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자연의학에서는 이를 가공 음식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건 조금 구별을 해보면 1차 가공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연의학에서 이것은 불에 익히거나 물기를 제거 말리거나 이렇게 이제 약간의 조리가 가해진 음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미밥, 통밀빵, 불에 익힌 감자나 고구마 같은 식품들이 이게 바로 1차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효소와 비타민류가 다 손상됐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섭취하면 당독소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미밥을 먹고 왜 당뇨 안 좋아지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원리 때문이에요. 당뇨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현미밥 먹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공식품은 좀 더 이 1차 가공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공한 음식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치킨, 튀긴 돈가스, 뭐 백미밥, 뭐 인스턴트 덮밥류 같은 것들이죠. 이건 열량은 높지만 미량 영양소는 거의 다 사라져서 부족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기름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면서 결국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차 가공은 여기서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거예요. 더 가공해서 조금 더 정제되고 다양한 인공 첨가물이 포함된 이런 식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과자,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저는 이것을 정크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공을 하면 할수록 영양소 불균형은 점점점 심해지죠. 세포에는 해독을 해야 하는 완전히 독소식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결국 가공이 깊어질수록 혈액은 탁해지고 세포는 독소를 품게 됩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건 딱 하나예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이 면역 회복을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셀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2020년대에 발표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요. 패스트푸드와 정제당이 많은 식단을 섭취한 사람은 단 5일 만에 염증 유전자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는 식물성 위주 식단을 한 그룹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음식은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세포의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입니다. 결국 정크푸드는 세포에 독소를 만들려고 하는 유전자가 켜진다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은 독소 없는 맑은 핀을 만드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죠. 저한테 온 4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늘 피곤하고 피부 트러블과 두통이 잦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의 식사 얘기를 살펴보니까 매일 커피 3잔 이상, 빵 뭐 2번, 야식으로 라면이나 과자, 뭐 햄버거를 이렇게 드시는 것이 이렇게 보였어요. 저는 이분한테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한 7일만 식단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사과 당근 주스로, 그 다음에 점심엔 다라현미와 다양한 색깔의 잎채소 한 접시를 꼭 먼저 먹자. 저녁엔 뿌리채소로 만든 스프 형태로 이렇게 해서요. 먹게 됐는데 이분이 일주일 후에 상당히 얼굴이 밝은 표현으로 나타났어요. 원장님,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그 사이에 벌써 피부도 바뀐 것 같아요. 톤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니라 세포가 살아난 신호였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즉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세포가 되는 거죠. 전구구도로 만들어진 세포는 피로하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반대로 신선한 자연식으로 만든 세포는 에너지 활성도가 높고 회복이 빠릅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가지 질문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이 음식이 내 세포를 살릴까? 아니면 독소를 만들까?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세포를 만듭니다.